수학 1부터는 우리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혹은 수능, 수능에서 등장하는 공통 과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고등 3, 고등 하는 모의고사형 문제가 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부분에서 얻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 또는 교과서적인 문제, 그러니까 내신 문제라 하지 보통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구분이 좀 돼 있어. 근데 수 1부터는 사실 그거 구분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수 1부터는 공통 과목이야. 학교에서도 당연히 모의고사형 문제들을 보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집들도 당연히 또 교육청 모의고사 혹은 평가원 모의고사를 응용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정시 준비, 내신 뭐 수시 준비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수 1부터는 그냥 내신 열심히 하면 잘 할 거예요. 그래서 수 1부터는 조금 중요하다. 많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수 1은 중요한데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수 1의 큰 단어는 총 3가지로 첫 번째는 지수 함수와 그리고 로그 함수라고 해요. 지수 함수, 함수라는 말을 뗀다면 지수까지는 들어본 적이 있어. 그리고 로그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 함수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두 번째는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도 사실은 함수를 떼면 삼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이 삼각은 우리가 배웠던 삼각비, 사인,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라고 하는 이 삼각비를 활용한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삼각함수에 대해서 여기 뒤에 우리 각을 쓰잖아. 그 각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거 각에 대해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더 나아가서 삼각함수를 활용하는 도형 문제, 끝판왕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도형들이 다 나오는 삼각함수의 활용 끝판왕 어려운 거가 있습니다. 요거 어려워요. 보통 많이 어려워해요. 세 번째 뭡니까? 마지막은 수열이라고 하는 수의 나열,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해서 규칙성 찾기. 근데 그 규칙성이 일정하게 더해지냐, 일정하게 곱해지냐, 혹은 뭐 몇 번째마다 반복되냐, 혹은 일정한 형식을 띠고 있느냐, 여러 가지 규칙성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사실은 옛날에는 얘기가 진짜 중요했어요. 문제 만들기도 쉽고. 근데 요즘 추세는 함수가 조금 더 중요하다.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등수학 상하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지. 로그도 처음 보는 거니까. 그리고 삼각비 옛날에 있죠. 1년이나 지났는데 1년 넘게 지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까먹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 아니야.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했었는데 직각삼각형이 아니야. 각도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수열 당연히 해본 적이 없어. 뭐 등차 수열 혹은 뭐 등비 수열 혹은 수열의 합 시그마 뭐 이런 기호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색합니다. 많이 어색하기 때문에 용어 정리부터 잘 해야 되고 수학원은 용어 정리부터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용어들 그리고 그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 수학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 1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건 뭐냐면요. 지수입니다. 지수. 뭐 친구 중에 지수가 있나? 그 지수가 아니에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있고 거기 지수 함수를 하기 전에 이 지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지수가 끝나면 로그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수 함수 그래프 그려볼 거고요.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특징들을 파악할 거야. 함수를 배우면 우리가 자동으로 배우는 게 2가지가 있거든. 방정식과 부등식이야. 그래서 지수 함수 방정식 부등식, 로그 함수 방정식 부등식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지수입니다. 자, 지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수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오냐면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나오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옛날에 뭘 배웠냐면 2 곱하기 2를 했더니 2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해. 이것을 그래서 무슨 표현이라고 배워? 얘를 거듭해서 계속 곱한다. 거듭 제곱이라는 단어로서 배우게 됐었어요. 거기에서 얘가 뭐라 불러? 얘를
이를 지수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 부릅니까? 그 밑에 있는 숫자를 얘를 밑이라고 부르게 됐었거든. 맞나? 그래서 이 거듭 제곱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자, 거듭 제곱이란 어떤 것이냐? 거듭 제곱이란 어떤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 A가 있고요. 이 A를 n번 곱했다. 이 A를 동일한 것을 n번 곱했다. 곱했을 때라는 거야. 곱했을 때. 자, n번 곱했었을 때 이것을 우리 뭐라 부르냐? A의 n제곱이라고 불러요. n제곱. 근데 n의 값이 2일 때는, 이 n의 값이 2일 때는 따로 2제곱이라고 하지 않아. 우리가 배웠죠? 제곱하는 거, 제곱근이라는 거. 어디서? 루트에서 배운 적이 있거든. 근데 2제곱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보다 클 때는 n의 값이 3이면 세제곱, 4면은 4제곱, 5면은 5제곱이 되는 거지. 즉 어떻게 생긴 거야? a 곱하기 점점점 a. 얘가 총 몇 번? 얘가 총 n번 일어나는 거. 이것을 우리는 a의 n제곱이다 라고 쓴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이 녀석의 이름이 뭐다? 이 녀석이 지수인 거야. 이 녀석이 지수예요. 요건 뭐라 부른다? 요 a는 밑이라고 불러요. 밑과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a의 n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3학년 중등 버전에서 지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지수 법칙 중등 버전. 근데 중등 버전은 뭘 말하냐면요. 이 중등 버전이라는 것은 n이 자연수일 때야. n이 자연수일 때. n의 값이 자연수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하지. 마이너스 2번, 4분의 3번 이런 것은 없잖아. 그래서 n의 값이 지수일 때야. 자, 첫 번째. 헷갈리면 안 되죠. 자,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이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수끼리 안 곱하죠. 더하죠. a의 m 더하기 n이라고 할 수 있죠. 맞나? 자, 곱하는 것은 왜 더합니까? 선생님 곱했는데 왜 더해요? 숫자끼리 곱했지 지수끼리는 곱하는 게 아니야. 지수는 여러 번 곱한 것을 나열한 거잖아. n번을 또 곱한 거야. 3번과 2번이야. 그럼 총 5번이잖아. 그러니까 더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곱했으니까 나눠봐야겠지? 두 번째는 나눠볼 거야.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할 건데 얘는 경우에 따라 다르죠. 어쩔 때 m의 값이 더 컸다면은 앞에 있는 것이 더 컸다면은 큰 수에서 작은 것을 그냥 빼주면 돼요. 얘가 4번이고 얘가 2번이야. 그럼 나누는 거니까 약분이잖아. 4번에서 2번이 사라지는 거지. 만약 m과 n이 같으면요. 똑같은 숫자를 나누는 거니까 1이라고 하죠. 만약 n의 값이 더 크다면요. n보다는 n의 값이 더 크다면 그럼 분모가 살아있는 거지. 밑에가 더 작으니까. 밑에가 더 큰 거니까 분모가. 그래서 a의 n 빼기 m 큰 수에서 작은 거 빼고 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을 썼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것이 있었냐? 지수끼리 곱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a의 m제곱을 거듭제곱 했었을 때 a의 m제곱, a의 m제곱을 총 n번 한 거잖아. m이라는 것은 n번 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의 n제곱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것을 풀어서 두 개도 마찬가지였죠. a 곱하기 b라는 것을 m제곱 한다면 각각 a의 m제곱과 b의 m제곱으로 쓸 수 있었고 요거랑 동일하게 분수도 똑같이 m제곱이라 한다면 b의 m제곱과 a의 m제곱을 할 수 있었다가 우리가 배웠었던 지수 법칙이었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맞나?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익히 알고 있던 것들을 한 거야.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이 제곱이 아니라 거듭제곱이 아니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뭘 배웠냐면 제곱근이라는 걸 배워.
제곱근. 제곱근이 뭐였지? 자, 아는 단어끼리 보면 돼요. 제곱해서 근. 제곱해서 근이야.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숫자를 제곱했더니 어떤 숫자가 됐다. 뭔가를 제곱했더니 어떤 수가 됐다. 이때 x를 제곱해서 나오는 근이잖아. x 값이. 그래서 x를 a의 제곱 근이라고 하더라. 이게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개념인 거야. 근데 이제는 제곱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거듭 제곱 여러 번 할 거니까. 그래서 거듭 제곱 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듭 제곱 근. 자, 무슨 소리냐면 x의 n제곱 여러 번 곱했더니 어떤 a가 됐다더라. 근데 좀 다른 게 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 자, 요거 봐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a가 0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돼.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a가 음수면 안 돼.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숫자는 중학교 3학년 때는 없다라고 배웠거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허수를 배웠어요. 있긴 있어. 허수라는 개념이. 그럼 지금은 이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a 값은 지금부터는 그냥 실수야. a는 실수. a는 실수. n은 자연수. n은 자연수고요. 이러한 범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 x의 n제곱이 a가 됐습니다. 이때 x를 이 x 있죠. 이 x 하나. 이걸 만족시켜주는 x를 a의 뭐라 불러? a의 n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a의 n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갔을까? 자, a의 n 제곱근. 아까도 말했지만은 a의 n 제곱근이라고 했었을 때 a 값은 음수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제부터는 왜? 허수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보자. x의 4제곱을 했더니 16이다. x 4제곱을 했더니 16이야. 그럼 x는 얼마예요? 2. 되죠? 근데 마이너스 2도 되죠? 내가 여기서 끝났을까? 절대 아니에요. 얘는 실수까지만 본다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맞아. 실수까지 본다면. 근데 얘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 x 4제곱 마이너스 16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와 x의 제곱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고 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4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배워. 1학년 때. 근데 사실 이거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보통 우리가 했던 인수분해는 숫자가 유리수 범위에서 하는 거야. 무리수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한다면 x-2, x 플러스 2, x 플러스 2i, x-2i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i, 2i까지도 포함해서 총 4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봐봐. 여기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n제곱근의 개수 있죠. 근의 개수. 근의 개수가 어쩔 때는 n개야. 항상 n개여야 돼. 어쩔 때? 실수가 아니라 실수란 말이 없을 때. 실수란 말이 없으면 복수수 범위예요. 어쩔 때? 실수라는 말이 없을 때. 실수라는 단어가 없을 때. 문제에서 없을 때. 그럼 봐봐. x의 4제곱은 16이니까 4제곱이잖아. 그럼 무조건 4개 있어요. 무조건. 물론 0이면 0 제외. 0이면 1개죠 무조건. 0은 제외. 이해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이게 궁금한 게 아니야. 내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럼 실수라면 어떻게 돼요? 실수는 몇 개 있어요? 이거야. 그래서 실수의 개수를 한번 알아볼 거야. 자, 요거 밑에 거 지워버릴게요. 자, 거듭 제곱근 중 이제 뭐 할 거냐면은 거듭 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x n제곱 이꼴 a라고 쓰는 건 이거에 대해서 실근의 개수야.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실근이 아니라 실근의 개수라고 하잖아.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함수에서 함수의 그래프에서 뭐로 보냐면은 교점의 수로 봐요. 교점. 문제를 풀 때 개수를 물어본다. 그럼 보통 교점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좋아. 물론 2차 방정식이야.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우리 판별식이라는 것을 쓰면서 한단 말이지.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좀 차수가 높을 때는 그래프를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실근의 개수랄 거는 그래프에서 교점의 수로 본다 했잖아. 그럼 요거 봐봐. 요거. 여기에서 얘는 y는 x의 n제곱과 y는 a의 교점으로 보겠다는 거야. 의 교점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선생님, 왜? 나 이거 못 그리는데요? 그렇지. 배운 적 없으니까 못 그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자, 이거 너무 밑에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거 안 킬게요 그냥. 너무 불편하네. 이거 한쪽만 쓰려니까. 그래요. 지우기에는 뭔가 그렇고 그냥 쓸게요. n이 짝수일 때. 자, n이 짝수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봐봐. 여기 보세요. 짝수면 n의 값이 짝수잖아. 특이한 게 있다. x에다 2를 대입하건 마이너스 2를 대입하건 짝수 제곱이지. 2제곱이란 표현 없어.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똑같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2의 4제곱이랑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어때? 같아요. 그렇죠? 3의 8제곱이랑 마이너스 3의 8제곱도 똑같이 3의 8제곱으로 똑같아. 플러스로 부호가. 그래서 n이 짝수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돼. y축 대칭인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2차 함수처럼 생겼어요. 다만 n의 값에 따라서 좀 더 좁아진다의 차이만 있는 거야. 그래서 대충 이게 생겼어요. 대충 이렇게 생긴 거야. 아까 오케이? 근데 내가 할 건 뭐냐면은 얘만 그리는 게 아니라 y는 a의 교점이라 그랬잖아. y는 a가 이렇게 생겼죠. y축이 수직으로 생겼단 말이지. 그럼 봐봐. 만나는 게 언제 바뀌냐면 0을 기준으로 바뀌네. a는 양수 음수가 기준인 거야. a의 포인트는 자 a가 음수야. 이게 y는 a거든. a가 음수일 때 몇 개야? 만나는 게 있어 없어? 흰색이랑? 없어요. 빵개. 안 만나요. 자, a가 0입니다. a가 0일 때는 이렇게 0일 때는 어떻게 돼? a가 0이면 몇 개 있어요? 한 개예요. 그리고 그 값은 무조건 0입니다. 자, a가 양수입니다. a가 양수예요. 그럼 몇 개 있어? 2개 있네. 2개. 근데 봐봐.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은 두 개 값이 똑같죠. 근데 안에 보면은 2하고 마이너스 2처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린 x값과 여기에서 이렇게 내린 x값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다르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게 내가 여기 얼마입니다 라고 써야 되잖아. 그치? 얼마입니다 라고 써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루트 배웠죠. 그래서 루트 a처럼 써요. 루트 a처럼. 근데 여기가 n제곱근이잖아.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n이라고 써줍니다. 위에다가 살짝. 어떻게? 루트 a인데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숫자를. n의 값이 2일 때는 쓴다 안 쓴다?
굳이 안 쓴다. 굳이가 아니라 아예 안 쓴다. 무조건.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그 두 개가 하나는 n제곱근 a, 하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는 거야. 이게 짝수일 때가 돼요. 자, 짝수까지 끝났어. 그럼 홀수일 때를 이제 한번 봐볼 거야. 왜 선생님 짝수하고 홀수예요? 그래프가 달라.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두 번째, n의 값이 홀수일 때야. 홀수일 때. 근데 홀수일 때 보니까 아까 여기다 또 써볼까? 2의 세제곱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비교하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은 동일한데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야.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 우리는 그것을 원점 대칭이라고 그래요. 부호만 바뀌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 이것을 원점 대칭이라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 우리 TV에서 복면가왕을 보면 우리 개그우먼 신보선 씨가 놀라서 하잖아요. 그 모양. 그 모양이 돼요. 이 모양. x 0 y. 이게 이때 홀수일 때 x n제곱이야. 자, 근데 얘는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네. 봐봐. 아까 우리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클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무조건 몇 개입니까? 무조건 한 개야. 무조건 한 개야.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실근이 몇 개? 무조건 한 개예요. 한 개, n제곱근 a. a가 음수잖아? 아까 짝수일 때는 음수인 거 쓰면 안 됐잖아. 근데 얘는 음수여도 그냥 안에다가 음수 써주면 돼요. 요거 봐봐요. 이거 음수잖아. 이렇게 쓴다는 소리야. 무슨 소리냐면 5제곱근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3 좀 불편해요. 마이너스 밖으로 빼면 돼요.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는 밖으로 빼주면 됩니다.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이해갔을까?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거듭 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야. 그럼 정리합시다. 정리하자. 정리할 시간. 자, 정리할 시간. 무슨 정리를 할 거냐면, 자, x죠. x의 n제곱은 a라는 식이 있는데 이렇게 안 나와요. 문제에서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누구의 n제곱근 이렇게 표현되겠죠.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될 거거든. 그럼 봐봐. 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반대로. 이 문장은 이걸 말하는 것이다라고. 자, 그러면 A는 뭐가 포인트야? 얘는 양수입니까? 0입니까? 음수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가 나는 파악되면 돼. 얘는요? 얘는 뭐가 파악되면 돼? 얘는 그렇지.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근데 얘부터 볼까? 얘부터 봐요. 왜? 홀수면 볼 필요 없이 한 개야. 자, 틀렸어요. 방금 선생님 틀렸어요. 왜요? 실수란 말이 있었다니까. 실근일 때만. n제곱근 중 실근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내가 따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말이 없으면요, 그냥 무조건 n개. 무조건 n개예요. 자, 그래서 실근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짝콜 그거에 따라서 양수, 음수 따져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됐을까요? 자, 이게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지우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 아까 했던 얘기인데요. 잘 봐야 되거든요. 항상 문제를 읽을 때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포인트 단어는 실근이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실근이란 말이 있냐 없냐? 그리고 실근이란 말이 있었을 때는 짝수냐 혹은 홀수냐 그리고 양수냐 혹은
음수냐 뭐 이런 것들이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런 것들 위주로 찾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반대로 말하면 4를 3개 곱하면 64가 되냐를 물어보는 거야. 맞네? 가 아니야. 틀렸죠. 왜 틀렸을까? 뭔 말이 없어? 실근이란 말이 없어요. 실근이면 4야. 근데 세제곱근은 몇 개 있어? 총? 무조건 3개 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세제곱근은 4 말고도 더 있어요. 81에 마이너스 81에 4제곱근 중 실수인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해도 돼. 그러면 실수인 거 나왔지? 그러면 뭐부터 봐? 숫자부터 보는 게 아니라 4제곱근, 3제곱근, 짝수, 홀수부터 보는 거거든? 뭐야? 4제곱근 짝수야. 짝수면 홀수와는 다르게 양수, 음수를 따져줘야 돼. 근데 음수죠. 그럼 실근은 없다. 맞아요. 디귿. 마찬가지 틀렸죠. 보자마자. 왜 틀렸어? 실근이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3개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써있잖아. 마이너스 5에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 실수인 거. 근데 세제곱근 홀수죠. 홀수는 뒤 거. 이거 볼 필요가 없죠. 무조건 몇 개? 무조건 1개. 맞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이 있었고 그 단어들을 잘 찾으세요 라는 소리예요. 그 단어들 위주로 보는 거고. 이해했을까? 네. 넘어가서 자, 이제 이걸 한번 볼 거야. 이게 아마 너희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뭔 말을 하고 싶냐면은 이게 지금은 어렵거든요. 당연히 지금은 어려운데 이렇게 근으로 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야. 나도 선생님도 가끔 실수해요. 가끔. 정말 가끔. 근데 쉬워집니다. 왜 쉬워지냐면은 우리가 지수를 배우고 있지 지금. 아니 선생님 지수를 배운다면서 왜 계속 거듭제곱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거듭제곱근이 지수로 표현돼. 근데 아까 우리가 지수를 짝수, 홀수, 즉 자연수만 했거든. 근데 자연수 말고 정수, 그리고 유리수, 그리고 실수까지 확장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전부 쉽게 조금 바뀌어요. 전부 쉽게 바뀌고 지수 법칙에 의해서 간단하게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먼저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천천히 한번 봐볼 거야. 1번. 세제곱근 27의 제곱 곱하기 4제곱근 3의 8제곱이야. 그리고 더하기 이 녀석이야. 아까 배웠던 성질들을 쓰면서 할 거라는 건데 자, 이 녀석 한번 봐보자. 이 녀석은 먼저 27이라는 숫자가 불편해.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세제곱근 하고 27, 3의 세제곱인데 요거 3의 세제곱이죠. 3하고 2를 곱하면 되겠죠. 이때는. 그럼 6제곱이야. 맞나? 근데 봐봐. 그 다음에 또 배운 게 있었거든. 이렇게 약분이 가능했었어.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1이 되죠. 1이 되는 순간부터는 근우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똑같이 이 녀석도 똑같아. 4제곱근 하고 3의 8제곱이거든요. 밖에 있는 8제곱 안에다가 적용시킨 거야. 그럼 또 어떻게 돼? 이렇게 사라지지. 이렇게. 1은 안 쓴다 했잖아. 그래서 3의 또 제곱인 거야. 얘는 결국 얼마인 거야? 두 개를 곱한다 했으니까 3의 4제곱. 즉 81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보니까 729네. 729니까 소인수 분해를 또 해주면 돼. 얼마? 3으로 할까? 3, 2, 6, 3, 4, 12, 3, 3은 9. 또 3으로 할까? 3, 8에 24, 80. 81은 3의 4제곱이었잖아. 4제곱에 3, 3이니까 3의 6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 세제곱근 729인데 한 번에 좀 쓰면 요거 두 개 어떻게 한다? 곱하면 된다. 그래서 6제곱근 3의 6제곱이죠. 6 똑같네. 그럼 어떻게 돼? 그냥 3이라고 쓰면 되겠죠. 81 더하기 3 답은 84가 되겠죠. 이렇게 천천히 바꾸면서 천천히 빨리 할 필요 없어요. 나중 가면 어차피 이렇게 안 풉니다. 전부 지수로 바꿔서 풀 거니까.
자, 밑에 거 3번 봐볼까? 3번 보니까 이거 언제 다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봐봐. 64가 2의 6제곱이니까 2의 6제곱으로 만들어서 막 할까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봐봐요. 루트 돼 있죠. 그럼 어쨌든 여기 2니까 2랑 3 곱하는 거지. 여기는 2하고 6을 곱하는 거야. 근데 3하고 6, 3하고 2. 근데 6하고 2, 6하고 3. 좀 반복되고 있어. 그래서 일단 64를 2의 6제곱으로 바꾸지 않고 뭔가 좀 계속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먼저 조금 정리를 해볼게, 각각. 그러면 3번은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2가 생략된 거라 했어요. 2 곱하기 6. 그러면은 12제곱근. 64는 그냥 안 쓸게요. 어차피 다 64니까. 밑에는 6제곱근이야. 곱하기. 그 옆에 거는요, 6제곱근. 분모는 18제곱근이야. 곱하기. 밑에는 12제곱근 하고 위에가 18제곱근이야. 12 똑같은 숫자니까 약분. 6 똑같은 해서 얼마? 이렇게. 뭔가 좀 반복되잖아요. 그럼 계산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이해했을까? 자, 두 번째 2번에서 먼저 앞에 거는 그냥 그렇다 치는데 뒤 걸 봐봐. 이걸 한번 봐볼까? 자, 얘는요 3의 제곱이란 말이지. 그래서 형태를 보니까 형태가 얘가 만약 A라고 하잖아. 그러면 A 빼기 1 곱하기 얘는 3의 제곱이잖아. 안의 제곱은 밖의 제곱이라 생각해도 된단 말이지. 그럼 얘는 A 제곱이야.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A이고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어디서 많이 본 녀석이네. 곱셈 공식에서 본 녀석이지. 얘는 얼마예요?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야. A 세제곱 마이너스 1인 거야. A가 얼마였지? 아까 세제곱근 3이지.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하면 결국 얼마예요? 그래서 얘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은 얼마? 이 빨간색 부분은 3이야. 그럼 이제 여기만 정리를 하면 되겠네. 자, 4제곱근 16. 근데 얘는 4제곱근 2의 몇 제곱? 4제곱이거든요? 2예요. 이거 미안합니다. 3 빼기 1이죠. 그러니까 A 세제곱이 3이죠. 3 빼기 1이죠. 그래서 2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니까 밑에는 2, 위는 루트 2, 곱하기 옆에 거는 2. 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네요. 이해 갔을까? 천천히. 자, 마지막 요것은 별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형태. 근데 많이 헷갈릴 형태 중에 하나예요. 이 네 번째 형태가. 어떤 거냐면 뭔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돼 있어. 이런 거. 이 형태는 좀 중요해요. 자, 야, 선생님이 옛날에 한번 가르치다가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약분. 4, 1. 이런 애가 있었는데 이거 됩니까? 이러면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티처스였나? 아무튼 뭐 있어요. 거기서 정수승재 선생님이 전교 꼴등 학생들 이제 가르치는 거 있는데 정수승재 선생님 당황하시더라고. 이거를 그래요? 그래서 막 당황을 하시더라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당황해요. 항상. 덧셈 그 따로따로 약분 안 되죠. 자, 8, 4, 8, 4인데 8하고 4는 2하고 연관이 있잖아. 조금 묶어볼까? 2로 먼저 바꿔볼게요. 안에 것만. 그럼 분모는 2의 세제곱의 12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 11제곱이니까 2의 22제곱이야. 맞나? 근데 이거 보니까 봐봐. 이것만 봐봐. 우리가 공통인 인수가 있다면 묶을 수 있다는 분배 법칙을 배웠단 말이지. 얘는 곱하기야. 사실 2를 12번 곱한 거고 얘는 2를 22번 곱한 거란 말이야. 공통으로 12번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져 있는 거야. 얘는 2의 12제곱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다 묶였으니까 1 더하기 얘는 22개 중에서 12개가 빠진 거죠.
묶어서 2의 10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봐봐. 밑에 거, 위에 거. 마찬가지 2의 30제곱이죠. 2의 20제곱이죠. 또 묶이죠. 몇 개로 묶여? 얘도. 2의 20개, 30개니까 20개로 묶여. 그럼 2의 10제곱이죠. 앞에는. 뒤에는 1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또. 맞나? 약분되죠. 이건 똑같으니까. 아니, 선생님, 아까 더하는 것은 약분 안 된다며. 아예 곱해져 있잖아, 얘들이 지금. 얘와 얘가 곱해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분 가능하죠, 얘는. 그리고 얘는 하나, 두 개지만 하나 취급한 거니까 또.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고, 얘는 얼마나? 2에 20제곱, 12제곱이니까 8제곱이 되겠죠. 약분돼서. 거기에 루트를 씌운 거. 그래서 얼마? 2의 4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똑같아. 얘가 2잖아. 약분해버려. 이렇게 2라고 사.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지. 이 계산이 조금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거. 이런 형태で묶어주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위아래가 덧셈으로 막 연결돼 있어. 그러면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나타내는데 문자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문자가 더 편해요. 문자가 더 불편할 수도 있다. 근데 문자가 더 편합니다, 사실은. 자, 먼저 1번. 우리가 영어 시간인지 수학 시간인지 지금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뭐 좀 더 공부해서 미적분을 배우게 돼요. 미적분.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숫자를 한 번도 안 쓰는 판이 있었어요. 아니 그냥 2, 3, 4 이런 것도 안 쓰는 판이 있었어요. 애초에. 신기하죠? 뭐 이런 것들. 이거 숫자야. 근데 이거 숫자가 아니에요. 그치? 아무튼.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곱해져 있죠? 따로따로 생각하면 좋다라는 거야. A는 A끼리, B는 B끼리. 근데 가운데 이것들은 조금 생각하면서. 그래서 1번 보면 A의 세제곱 그리고 B라고 돼 있잖아. 근데 봐봐. 각각들을 더하거나 아니 곱하거나 나눌 건데 지금 안 돼 그게. 왜 안 되냐면은 봐봐. 여기랑 여기가 달라. 여기도 달라. 그치? 달라. 4달러. 다를 때는 같게 만들면 돼. 곱해줘서. 그쵸? 그럼 얼마로 같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2, 3, 6이면 6으로 같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루트 A 세제곱 B라는 것은 여기 얼마를 곱해? 3. 그럼 여기도 전체 3을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치수에다가. 그래서 6제곱근 A의 9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있으면 1입니다. 0 아니에요. 0이면 아예 안 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 세제곱근 A의 4제곱하고 B의 제곱인데 6제곱근 얼마 곱했어? 2 곱했어요. 그럼 A의 8제곱, B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다 똑같아졌어. 그러므로 주어진 식 준식이는 6제곱근 A의 9제곱, B의 세제곱 나누기 6제곱근 A의 8제곱, B의 4제곱 곱하기 6제곱근 A의 5제곱,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괄호가 없죠? 그럼 앞에서부터 천천히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근데 나누기는 뭐로 바꾸면 돼? 나누기는 곱하기 분의 1 역수. 그래서 얘는 분모로. 그래서 6제곱근 해주고 얘는 분자. 얘는 분자죠, 위치가. A의 9제곱, B의 세제곱. 얘는 분모죠. A의 8제곱, B의 4제곱. 얘는 곱하기이니까 A의 5제곱,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약분할 거 약분하고 해주면 되겠네요.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지우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지금은 어렵지만 이것조차도 나중에 지수의 확장을 한다면, 우리 다음 시간이지, 지수 확장을 한다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거. 자, 요 녀석. 마찬가지로 통일 해주면 되겠죠. 3, 2. 그럼 뭐로? 뭐 6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 자, 대소비교. 대소비교 선생님이 말 안 했잖아요. 아니요, 우리
루트 4랑 루트 5랑 누가 더 커요? 당연히 루트 5가 더 크죠. 이것처럼 근호가 똑같다면, 제곱 근이 똑같다면 안에 있는 숫자 클수록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다르지. 다 다르면 못 푸나? 아니, 같게 만들 수 있었다니까. 루트 5 그리고 3제곱근 10 그리고 6제곱근 120이야. 원래는 비교 못할 것 같지만 2, 3, 6이니까 6으로 맞춰줄 수 있네. 그럼 이 녀석이 6제곱근 5의 세제곱. 얘는 2를 곱하니까 2를 곱하면 6제곱근 10의 제곱. 얘는 그냥 그대로 6제곱근 120. 그럼 안에 숫자들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 얼마? 125. 얘는 100. 얘는 120. 그러면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가 그 다음에 C가 크고 그 다음에 B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